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1%를 예상을 했던 가운데 0.4%가 나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헝다에 이어 완다그룹까지 파산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7월 완다상업부동산의 왕 회장이 공안당국에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완다그룹의 왕젤린 회장은 시진핑과 같은 파벌인 태저당인데요. 여기서 같은 당 왕젤린은 태저당 중에서 보시라이를 밀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태저당의 후계 구도 중 가장 유력한 건 공안을 통치하는 보시라이였습니다. 보시라이는 부패한 관료들을 모조리 잡아넣음으로써 대중들의 인기와 지지 기반이 탄탄했죠. 보시라이는 측근 중 왕리준이라는 사람을 공안국장으로 앉힙니다. 그 왕리준은 조직폭력배 소탕, 부패적 결등 보시라이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리준에게 특이한 정보가 보고됩니다. 국하이라이가 헤이오드를 독살하러 갔다는 걸 정보원에게 보고를 받게 되죠. 국하이라이는 보시라이의 처이며 헤이오드는 보시라이의 개인 비자금 관리자입니다. 왕리준이 보시라이에게 보고하자 보시라이는 정보를 가져온 조사관을 역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관 신문 중 고문도 하게 되고 3명 중 2명이 죽고 1명이 자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다음이 자기 차례라고 느낀 왕리준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들고 미국 통영사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미국은 청도 통영사관에서 왕리준이 보내온 자료들 중 엄청난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죠. 엄청난 자료들 중 하나가 정권 탈취에 대한 계획이었으며 이미 실행 중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 계획이 보시라이와 장점인 저우융캉은 150만 무장경찰을 동원해 정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이었죠. 2012년 2월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시진핑은 국가부주석이었죠. 그 당시 중국과 가까웠던 미국은 그 정보를 국가부주석인 다음 정권을 잡을 시진핑에게 전달합니다. 시진핑은 중국으로 돌아와 즉시 후진타오에게 보고했고 후진타오는 38군을 북경으로 진입시킵니다. 후진타오가 동원한 38군은 무장경찰들을 곧바로 진압을 하게 되고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은 제거되었고 장점이는 거래를 하여 겨우 살아남습니다. 이때 보시라이 파벌 중 재계 쪽 인맥이 한때 중국 내 부자 1위였던 완다그룹의 왕젤린 회장이죠. 왕젤린은 이후 시진핑이 주도하는 태저당에서 밀려나 공청단으로 붙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2015년 왕젤린은 강연 중 폭로를 하게 되는데 2009년 완다그룹 산하의 완다상업부동산이 시주석 누나 치차오차오와 매형 덩자구이에게 자금을 투자받았고 당시 중국 최대 증권사인 은하증권이 이 일을 위임받아왔다는 폭로였습니다. 뉴욕타임즈까지 기사를 냈으나 이 폭로는 중국 내 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이 일로 완다그룹은 계속된 정부기관들의 압박, 조사, 검사 등에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완다그룹이 이번 7월 만기 도래하는 채권 1.2억 불을 결제 못할 듯하고 완다에 국내 채권을 가진 중국 지방은행들과 완다그룹에 여그 채권 65조가 풀려있는 홍콩 시장 등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완다그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